자, 오늘 위중증 환자는 4명 늘었습니다. 현재 409명이고요. 사망자 13명이 늘면서 국내 사망자는 모두 2,980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1,760명이 나왔습니다. 자, 교수님,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이제 어제 대비해서 환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대충 한 500명 가까이 줄었으니까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번 주 수요일에 다시 늘어날 겁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나 이번 주에는 헬로윈의 영향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위중증 사망자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사망자가 13분. 비교적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중증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서 4분 이렇습니다. 그러는데 우리 자료 화면에 나가겠습니다만은 위중증자의 비율을 보시면은 60대 이상이 전체 대비 330명으로서 80.7%, 50대까지를 포함하면 지금 현재의 위중증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50대까지면 88%에 육박합니다. 게다가 사망자, 오늘 사망자가 13분 나왔다 그러는데 13분을 사망자를 전부 다 보시면은 70대 이상이, 그러니까 80대 이상이 11분이 사망하셨고 70대 이상이 2분이 사망하셔서 오늘 나온 신규 사망자의 13분 전체가 70대 이상에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자분들 중에서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특히 돌파 감염이라고 하더라도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소 위험할 수 있으니까 부스터 샷을 요청받으시면 하시기를 권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위중증도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88%, 사망인 경우에 신규 사망자의 전체 100%가 70대 이상이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계속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갈 때는 위중증 사망자가 계속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고 향후에도 돌파 감염 등 해서 지속적으로 백신의 효과가 일부 영향을 받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건지 이런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소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그 중에 감염 재생산 지수가 당국 발표에 의하면 1.20,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화마가 거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마스크 착용,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셔야 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그런 시점에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백신 접종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전체 인구 대비 80% 정도가 4,100만 명인데요. 지금 1차 접종을 하신 분들은 4,152만 명으로 인구 대비 80.9%입니다. 그러니까 85%까지는 못 가겠습니다만은 80%에서 85% 사이에 최종 백신 접종률이 마무리될 것을 이제 예고하는 대목이고요. 이 접종 완료자도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3,933만 명으로 인구 대비 76.6%인데요. 조만간 4천만 명을 넘어서서 인구 대비 80%를 넘어설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부스터샷 접종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35만 5천 명 정도가 부스터샷을 접종을 했는데요. 이 1차 접종이나 2차 접종에 비하면 부스터샷 접종 속도는 그렇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부스터샷 속도가 빠르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나 이게 또 뇌관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서요? 뇌관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가면서 3가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가 마스크, 두 번째가 고령층의 백신 미접종, 세 번째가 고령층의 백신을 온전하게 접종하셨는데 부스터샷을 맞으셔야 되는 분, 이분들이 계속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면서 상당히 감염이 되면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스터샷을 요청받으신 특히 고령자분들이나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임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얀센 부스터샷이 이제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이고, 그다음에 고령자와 그리고 필수 예를 들어 의료진 같은 분들의 부스터샷이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대목인데 사실은 얀센 부스터샷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얀센 부스터샷은 그냥 체감인 거예요. 얀센을 모더나로 부스터샷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돌파 감염의 비율이 낮아질 테니까 확진자 숫자가 줄어드는데 영향은 미치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어차피 부스터샷을 접종하지 않아도 위중증 환자로 이어지거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사실은 굉장히 낮거든요. 그리고 얀센 맞으신 분들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항체 면역은 좀 약해져가지고 돌파 감염이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지지만은 여전히 안에서 이 면역의 기억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사실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역 당국에서도 얀센 부스터샷에 에너지를 투여하기보다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이나 혹은 60대, 예. 70대 이상의 고령자들에게 부스터샷을 접종하는데 오히려 좀 더 주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부스터샷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뉴스원의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서 관련된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민 77.3% 접종 완료에도 56.3% 돌파 감염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자, 교수님, 이 기사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제목만 보면 일단 확진자 절반 이상이 돌파 감염이라는 걸로 읽히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제가 예.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돌파 감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보고 있으면은 이제 돌파 감염이 많이 나오는데 언론들이 다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전부 엉터리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상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하나는 이거예요. 돌파 감염이 많이 나온다. 이거 맞죠? 왜 그런 돌파 감염이 많이 나오느냐는 거죠. 또 백신 접종을 했으니까 돌파 감염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째 하나는 제가 다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는 백신이 몸 바깥쪽에서 갑옷과 같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침입을 막는 게 아닙니다. 갑옷과 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두 가지 중요한 면역이 생깁니다. 하나가 항체 면역이라는 거하고 다른 하나가 세포성 면역이라는 겁니다. 백신을 접종하면 두 개가 동시에 다 높아집니다. 높아졌다가 두 개가 동시에 다 줄어듭니다. 동시에 줄어드는데 이때 항체 면역은 형성이 될 때 항체가 피와 세포와 세포 사이에 막 다닙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굉장히 농도가 높은 거죠. 농도가 높은데 바이러스가 우리를 침입하게 되면 세포를 만나기 직전에 항체가 먼저 들러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항체가 우리 몸을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초기 항체가 굉장히 높을 때는 마치 몸 바깥쪽이 아니라 몸 안에서 작동하는데도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침입을 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처럼 작동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오로지 항체가 높기 때문에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시간이 지나면 줄어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얀센 백신을 접종하셨다거나 두 번 온전한 접종을 안 하셨다거나 미리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은 그 항체의 양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돌파 감염이 생기는 겁니다. 양이 적으니까 바이러스가 세포를 침입하는 것을 막지를 못하고 감염이 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중증으로 빠지는 것은 백신이 잘 막아주는데 왜 그러는가? 그거는 기억 속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기억세포들, 면역세포들이 재활성화가 되면서 다시 많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감염이 된 세포들을 찾아서 이 기억세포들이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의 본질적인 기능은 감염을 막아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감염을 막아주는 거는 예.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초창기 일부 기간 동안에는 감염을 막아주는 기능이 나타나지만 이후에는 그런 기능이 거의 없어지고 오히려 기억에 있는 것이 재소환이 되면서 위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돌파 감염이 생기는 것은 첫째, 네.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둘째, 돌파 감염자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백신 접종자들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보다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파 감염자들이 많은 것처럼 보일 뿐인 겁니다, 이게. 그런데 실제로 언론에서는 그런 걸 다 계산을 해서 백신 접종 한 분과 백신 접종 안 한 분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구분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오보를 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 하나는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두 번째는 백신의 본질적인 기능은 감염을 막아주는 것은 오로지 초창기에 일어나는 일이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감염, 확진을 막아주지는 못하고 위중증 사망을 막아주는 것이 본질적 기능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 실제로 그래서 이런 기사가 의미가 있으려면은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냐면 이 서울 시민의 절반, 확진자의 절반이 돌파 감염이라 그러면 그 절반인 돌파 감염자들이 일주일 후에 상태가 어떤지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돌파 감염이 됐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거의 없거나 혹은 경증이라서 하루 이틀 정도 몸이 좀 무거웠다가 나오면 사실은 일반 감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건 사실은 그 보건 방역의 측면에서나 혹은 보건의료 측면에 전혀 걱정할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추가로 정보를 더 넣어야 이게 의미 있는 기사지. 예.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불안감만 자극하는 엉터리 기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